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사자성어. 오늘은 앞서한 오비이락, 당난거철, 세옹지마, 낭중지치에 이어서 오늘은 미생지신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미생지신이라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상황이 위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융통성 없이 약속만 고집하여 끝까지 지키려다 죽는 미생지신입니다. 다리 밑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약속하고 그 약속만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불어나는 빗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가 교각을 붙들고 몸부림치다 죽어간 우리의 주인공 미생의 이야기입니다. 한자를 보면 꼬리 밑자, 날생자, 갈지자, 믿을신이 쓰여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우직하여 융통성 없이 약속만을 고집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강하죠. 그러면 미생지신을 다시 보겠습니다. 꼬리 밑자, 날생자, 갈지자, 믿을신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지신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다 대피하는데 미생만은 그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려다가 죽어간 것이 미생지신입니다. 어리석고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는 것이죠. 미생지신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와의 약속만을 고집하고 물이 불어나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그곳을 피하지 않고 목숨을 잃고 마는 고사가 미생지신입니다. 논어에는 동네 사람이 간장을 조금 부탁하자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웃집에 가서 빌려다가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의리인 신의를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칭송할 것입니다. 미생처럼 융통성 없이 고지식함으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됩니다. 미생지신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에 미고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미고는 벼슬 길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풍습에 따라서 이름인 고 대신에 생을 넣어 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믿음과 의리를 표현하는 신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약속을 지키는 보기 드문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고지식하다는 말은 성질이 왜골수록 융통성이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 다리 밑에 일찍 나가서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자가 오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여인은 포기하고 나오지 않았지만 미생은 만날 기쁜 생각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 밑을 떠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로 인해 물은 삽시간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삽시간이란 말은 매우 짧은 시간이죠. 미생지신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목까지 차올라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여인과의 만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에 교각을 꼭 붙들고 버티다가 그곳에서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교각이란 말은 다리를 받치는 기둥이죠. 여기서 미생의 믿음이라는 미생지신의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위험을 인지하고 그 자리를 일단 피해야 하는데도 융통성 없이 약속을 굳게 지키는 것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니 어처구니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처구니란 말은 맷돌의 손잡이입니다. 큰 돌을 돌리려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면 어이가 없죠. 그래서 황당하다는 말입니다. 사기의 고사를 보면 시녀미생, 여여자기 어영하, 여자불내, 수지불고 포주이사 이런 내용입니다. 약속이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책임을 동반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부일원 중천금으로서 목숨까지도 담보하려 했던 선인들의 굳은 약속은 우리의 신금을 울리기도 합니다. 장부일원 중천금 또는 남아일원 중천금이라고 하죠. 장부의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겁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시군죽 먹듯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헌시짝 버리듯 한다면 모든 의미는 없어지고 맙니다. 약속을 굳게 지키려 했던 사람만 우스워지고 또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술 한잔하는 동안에 철석같이 약속하고 다음날 술 핑계로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이 또한 황당하게 짝이 없을 것입니다. 약속은 상대방과 내가 동시에 지킬 때만 의미가 생기고 커집니다. 신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의와 숙제입니다. 주나라가 천하통일하자 백의숙제 형제는 불사이군, 임금을 두 사람은 섬길 수 없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먹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백의와 숙제. 그리고 포초, 주나라 때 사람으로 깨끗함을 지켜서 세상과 임금을 비난하다가 염사는 나아감을 신중히 하고 물러섬을 가벼이 하며 현인은 쉽게 부끄러워하고 죽음을 가벼이 한다면서 나무를 아는 채 죽었다고 합니다. 포초. 다음은 신도적. 임금에게 간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자 돌을 짊어지고 강에 스스로 몸을 던져 물고기와 자라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도적. 계자추. 지극히 충성스러워 자기 널쩍다리 살을 베어서 문공에게 먹였는데 후에 배신하여 자추는 노에서 나라를 떠나 면산에 운둔하다가 불타오르는 나무를 붙잡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자추, 한식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생,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여자가 오지 않자 물이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가 다리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다는 오늘의 미생 지신입니다. 미생 지신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장자는 도척의 말을 빌려서 미생의 앞뒤가 꽉 막힌 어리석음을 쓸데없는 명문으로 귀중한 생명을 가볍게 보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삶의 길을 모르는 놈이라고 다음처럼 나무랍니다. 책형당한 개, 즉 제사에 쓰려고 찢어발긴 개죠. 물에 떠내려가는 돼지, 그리고 쪽박, 작은 바가지를 쪽박이라고 하죠. 쪽박을 들고 빌어먹는 거지와 같다라고 장자는 나무랍니다. 여기서 책형, 책형의 한자를 보면 찢을 책과 형벌 형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기둥에 결박하여 세워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형벌이죠. 미생의 신의를 나무라는 말 또 있습니다. 단지 사람을 속이지 않는 데 불과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전국책에 나온 말입니다. 차라리 상대방을 속여서 순간의 위험을 피하고 후의를 꾀하는 것이 낫다는 회남자의 말도 있습니다. 너무 고지식하면 고집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포장지보다 속에 든 상품이 중요함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도척을 보겠습니다. 도척이란 사람은 춘추시대의 큰 도적을 가리킵니다. 현인 유하해의 아우입니다. 수천 명을 거느리고 중국 천하를 제멋대로 행동했죠. 신의의 중요성, 사기소진전에서 공자는 신의를 강조합니다. 제자인 자공이 정치를 할 때 중요한 것을 물으니 식량과 군대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치인을 믿게 해야 한다고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버린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고 물으니 공자는 군대를 먼저 버리고 다음은 식량을 버리라고 합니다. 백성에게 신의를 잃으면 천지간에 몸둘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자는 신의를 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식량보다도 더 중요하게 공자는 신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생지신 관련 속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고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중시한다는 평양 황고집에서 유래하는 말이죠. 조선시대 평양에 별명이 황고집인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에 갔다가 친구 초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죽음으로 서울에 온 게 아니라며 다시 평양으로 되돌아갔다가 일주일 걸려 서울에 와서 조문을 했다고 하네요. 참으로 융통성이 없죠. 그리고 새고집과 닭고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소나 닭처럼 고집이 몹시 센 것을 말합니다. 소나 닭이나 고집세기가 도끼인 객긴이죠. 그리고 딱딱하기는 3년 묵은
물 박달나무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휘거나 부러지지 않는 오래된 박달나무처럼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매우 센 사람을 가리킵니다. 꼿꼿하기는 서서 똥 누겠다.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조금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미생지신 관련 유효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주곳을 악교풀로 비파나 검은고에 기러기발을 붙이면 음조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각주구검,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배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칼을 찾은 것이죠. 어리석죠. 묵성지수, 묵자가 성을 지키는데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수주대토,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혀 죽은 것을 잡은 후에 또 토끼를 잡을까 하여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고사입니다. 교주곳을, 각주구검, 묵성지수, 수주대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포주지신, 포자가 선체 말라 죽고 신자가 이유를 말하지 않고 죽은 것은 청렴으로 인한 해라고 합니다. 부달시변, 지나치게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어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자막집중, 중국 전국시대에 자막이란 사람이 중용만을 지켰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여기서 중용이란 말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를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을 중용이죠. 도학선생, 도덕의 이론에만 밝고 실제의 세상 일에는 어두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노목개입니다. 딸둔 노인이 온나무개를 짜서 남몰래 쌀 50단마를 넣어두고 알아맞히면 사위를 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장사꾼 바보가 이것을 맞춰서 사위가 되었는데 장인이 부를 때마다 노목개, 쌀 50단말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답답하죠? 이조마력 홍만종의 순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포주지신, 부달시변, 자막집중, 도학선생, 노목괴 이런 말들이 미생지신 관련 유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생이 지킨 약속은 무엇일까요?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어서기 힘들다는 말이죠. 논어의 안연편에 있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이때 믿을신은 사람인과 그리고 말씀원이 합쳐진 말이죠.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주고받는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긴박한 당시 상황을 외면한 미생의 신의를 어떻게 보아야 좋을까요? 여기서 신의는 믿음과 의리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생은 신의를 잘 지킨 훌륭한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저 융통성 없는 천치 바보로 보아야 할까요? 시대의 상황이 신의를 강조하는 사회풍토라면 미생의 이야기가 그저 웃음거리로만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소중한 생명을 쉽게 생각한 것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는 않겠죠. 오늘은 미생지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리 밑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약속하고 그 약속만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신념, 불어나는 빗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가 교각을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죽어간 우리의 주인공 미생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